우리가 산에 있는 야생 버섯들 중에서 실제로 식용 가능한 버섯은 약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잘못 드시고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2022년도에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산에서 이런 야생버섯 드시고 119를 부르시거나 구급 출동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신 분들이 102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가 51세 이상이 80%가 넘어갑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산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어쨌든 나름대로 어엿한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또 TV 뉴스라는 거를 제가 하고는 종종 하는데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 산에서 독버섯 잘못 채취해서 맞아요. 드셔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를 꼭 전해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야생버섯이나 독버섯을 먹게 되면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가볍게는 약간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하실 수도 있고요. 미식미식거리면서 심하면 구토가 일어나고 복통과 설사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전신 쇠약으로 힘이 쫙 빠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혀를 포함해서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119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버섯들마다 독소가 달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던 버섯은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챙겨서 의료진에게 보여주시면은 치료나 예후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조금 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야생버섯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산에서 섭취하시는 것은 꼭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잘못 먹으면 또 독버섯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버섯 관련 소문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번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버섯에 대한 소문 첫 번째입니다. 독버섯은 무조건 색이 화려하다. 그런가요? 무조건이라고 들어가면 조금 아닌 것 약간, 같은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독버섯은 화려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달걀 모양을 한 달걀버섯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외형이 화려해요. 예뻐요. 그렇지만 이 달걀버섯은 우리가 식탁 위에 반찬을 사용하는 식용버섯입니다. 같은 계통인데요, 네. 여전히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저 도부산 광대버섯은요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수수하죠. 네. 이 외형은 수수하지만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버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동충하초버섯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식용버섯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려하다고 무조건 독버섯은 아닙니다. 자, 화려하다고 무조건 독버섯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흰색이거나 뭔가 수수해 보여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드셔야겠습니다. 네. 자, 독버섯에 대한 소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은수저가 변색되면 독버섯이다? 오, 이것은 약간 좀 조선시대 그런 거 아닌가요? 사극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 매야? 이거는 옵니다. 왜냐면 임금님이 식사하실 때 밥 먹을 때 보면은 이제 은수저로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아, 이게 맞아요. 검사하잖아요. 독버섯이면 은수저가 변색이 되겠죠. 가실까요? 오. 정답은 X입니다. 매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맹독성인 독우산 광대버섯은요, 여기에 은수저를 넣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식용인 표고버섯 요리에는요, 은수저를 담그면 색이 변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고버섯의 성분과 은이 서로 산화작용,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변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색만 믿지 마시고요. 이 독성과 은수저의 변색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두 문제 연속 틀리고 있는데요. 네, 독버섯에 대한 소문의 진실 다음 건 맞출 수 있을까요? 볼까요? 네, 곤충이나 벌레가 먹으면 식용버섯이다. 어떨까요? 정답은 옵니다. 왜냐면 이게 독이 들었으면 곤충이나 벌레도 먹으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왠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X예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곤충이나 벌레는 독버섯의 종류를 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소 중에 일부는 척추동물에만 고유하게 작용하는 독소들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독버섯에 기생하는 다양한 곤충과 생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달팽이 같은 경우에는요, 버섯을 뜯어먹고 사는데 독버섯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가 이 버섯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인간이 먹어도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네요. 혹시 이런 거 말고도 좀 버섯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뭐 세로로 찢어지면은 독버섯이다. 세로로 찢어지지 않으면 독버섯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요. 또 끓이면은 독이 없어진다. 또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독버섯은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섯은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로 채취하시거나 또 맛을 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제대로 된 검증된 환경 안에서 재배되고 유통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매되고 있는 그런 버섯만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도 이게 딱 그냥 겉모습만 보면 뭐 대체로 봤지만 정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다 맞힐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맺힌 일이 있나 봐요. 경험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버섯의 이렇게 좋은 효능들 어떻게 하면 200%로 높여서 섭취할 수 있는지 섭취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려서 먹어라. 말리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버섯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버섯은 말려서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햇빛 영양소 비타민 D입니다. 예, 버섯에는요, 이 햇빛 영양소의 전구물질인 비타민 D 전구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표고 안에는 이 비타민 D 전구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햇볕에 비춰서 그리고 바람이 잘 건조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타민 D가 7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니아신, 단백질 양도 많아지고요. 맛도 훨씬 식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축하는 경우가 버섯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린 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불려서 드시거나 또는 말린 버섯을 갈아서 드시면 아주 천연 조미료로 좋은데요. 그 이유는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감칠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대부분의 식용 버섯은요,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들어있고요. 버섯 중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버섯이 비타민 D가 많을까요? 예,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버섯이 비타민 D 함량이 높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려서 먹어라였고요. 버섯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굽거나 데쳐서 먹어라. 야, 말리고 굽고 데치고 버섯이 고생 많이 하네요. 네, 버섯의 영양 효능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은 버섯을 세척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조리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섯의 효능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요, 기름 없는 곳에 굽거나 그리고 살짝 데치는 방법이 버섯의 항산화 효과를 제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요, 실험을 했는데요. 이 버섯의 조리법에 따라서 생리적 효능이 어떻게 다르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기름을 이용을 해서 버섯을 볶거나 그리고 전을 부치게 되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생버섯이라든지 기름 없이 구운 버섯이라든지 데친 버섯보다 DNA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버섯을 볶거나 그럴 때 쓰는 이 대두유를 가열을 하게 되면 산패하고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의 항산화 작용이랑 세포 보호 효과를 가장 잘 보존하시려면요,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살짝 굽거나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형태가 최적의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버섯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으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와 함께 먹어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고기 먹을 때 버섯 먹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늘 전골 끓일 때 아까 고기 넣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버섯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요. 필수 아미노산 몇 가지가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은 이러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 조성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면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드실 수가 있게 되고요. 버섯에도 철분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식물성 철분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성 철분을 같이 드시게 되면 장내에서 투과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같이 흡수도가 높아져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글루탐산, 감칠맛의 그 대가죠. 이게 풍부하기 때문에 고기랑 같이 드시면은 맛과 영양 모두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소와 함께 먹어라보다 괜히 그리고 기분도 더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기와 함께 먹어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하라.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에 별로 이상이나 변형이 없나요? 네, 버섯은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관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섯에는 흙이나 톱밥이 좀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키친타올이라든지 그다음에 솔로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시면은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관할 때는요, 우리 신선한 것이 가장 좋아서 사시자마자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조금 남아서 보관하시려면은요, 종이봉투나 키친타올에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거 일주일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만약에 비닐봉지에 넣게 되면은요, 이 수분이 들어가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봉투, 키친타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열하고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은 버섯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있어요. 이 감칠맛이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해동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소가 조금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물 요리를 할 때는요, 냉동된 상태로 바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동 없이.